조금 전 특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몇 시간 전엔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강제 구인하는 두 번째 시도가 실패했지만 이 과정에서 몸에 손을 대는 물리력이 동원됐다고 합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조금 전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이런 일이 저희 건국 이후에 처음입니다. 처음. 건국 이후에 이런 일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구속된 피의자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팔다리를 잡고 다리를 들어서 끌어내려고 하는 이 시도 자체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입니다. 대통령 나이가 65세이십니다. 65세면은 노인에 해당됩니다. 10여 명이 달라붙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10여 명이 달라붙어서 앉아있는 대통령을 양쪽에서 팔을 끼고 다리를 붙잡고 그대로 들어서 차량으로 탑승시키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완강하게 거부를 하시니까 다시 한번 앉아있는 의자 통째, 의자를 들고 그 의자에 앉아있는 대통령님을 같이 들어가지고 같이 또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자가 뒤로 확 빼졌고 대통령이 땅바닥에 철석 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사태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허리를 의자 다리에 부딪히기도 하셨고 또 팔을 너무나 세게 잡아당겨가지고 팔이 빠질 것 같다고 좀 제발 좀 놔달라고 부탁을 해서 겨우 강제력에서 조금씩 벗어났습니다. 특검 관계자 10여 명이 윤 전 대통령 팔다리를 잡고 몸을 들어 올리고 이걸 거부하던 윤 전 대통령이 의자에서 떨어지고 또 팔을 너무 세게 당겨서 제발 좀 놔달라 이렇게 호소까지 해가지고 겨우 풀려났다. 이게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입니다. 혼준석 대변인님, 네. 오전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수사에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것 자체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평생 네. 수사검사로 살아오신 분이고 전에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과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서 받는 것이 타당하냐라는 그 논란이 있을 때는 수사 그리고 소환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저는 명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특검법에 따라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 조사를 전 대통령께서 당당하게 임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강제로 구인해서 데려가도 진술을 하지 않을 것이 명백한 상황인데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실익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지난번에도 속옷바람으로 거부했다 이런 것을 상세하게 브리핑해서 외신들한테 조롱거리가 됐었고 예. 이번에도 똑같은 상황이 또 반복될 것이 사실상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진짜 수사를 위한 것인가, 이게 진실 규명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목표가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짚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홍익표 대표님, 윤 전 대통령이 수감 이후에 지금 몸무게가 한 7, 8kg 정도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도 체구가 꽤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장정 지금 10여 명이 동원돼가지고 전직 대통령이 팔다리를 붙잡고 의자째 들어서 옮기려고 했다. 그리고 차에 실으려고 했다. 이게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에요. 이 상황 좀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에 교도관이라든지 또는 경찰관들이 연행을 할 때 아무리 건장한 청년 장정이라 하더라도요, 보통 두세 명이면 끌고 갈 수 있습니다. 물리력을 아주 강하게 행사하면. 예. 제가 보기엔 10여 명이 달라붙었는데도 실패했고 그랬다는 얘기는 결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아주 심한 물리력을 행사하지 못한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윤석열 전 대통령 대변인 측에서 이게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몇 번을 강조하셨는데 예. 사상 초유의 일이죠. 현직 대통령이 비상계엄 쿠데타를 한 것도 사상 초유의 일이고 지금 정상적으로 발부된 체포영장, 즉 특검이 수사에 필요해서 영장이 발부된 것을 저렇게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의자로서 진술을 거부할 권리는 있습니다. 즉 체포영장이 응해서 특검 수사실에 가서 진술을 거부하고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은 피의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지만 체포영장이 불응하는 것은
그 이상을 넘어서는 즉 정당한 법 집행을 응하지 않는다는 거에서 저는 아까 그 우리 허준석 대변인께서도 얘기했지만 조금 당당하게 네. 자신의 어떤 이 법적 책임을 당당하게 그 좀 책임 있게 좀 하는 행동을 전직 대통령으로서 보여줬으면 하는 것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장정 10여 명이 달라붙어서 팔다리를 붙잡고 의자째 올리려고 했던 이 시도는 심한 물리력 행사는 아니다라고 지금 우리 홍익표 대표님 보고 계시는군요. 윤 전 대통령 측이요, 이 기자회견 직후에 특검 측도 오늘 상황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오늘 오전 8시 25분경 서울구치소에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하였으나 피의자가 완강하게 거부하였고 피의자의 부상 등이 우려된다는 현장의 보고를 받고 9시 40분 집행을 중단하였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의 최수진 의원님, 저희 정치다 처음 나오셨는데, 의원님, 1차 영장 집행 때는 특검팀에서 무슨 뭐 속옷 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들으셨습니다마는 오히려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자세히 묘사를 하고 크게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윤 전 대통령 측 얘기가 맞다라고도 좀 보이는데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지금 뭐 변호인이 그거를 과장되거나 거짓을 얘기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0여 명을 동원했다는 거는 그 자체만으로도 물리력이 저는 아주 너무 크다. 그런 인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맨날 검찰 개혁부터 시작해서 검찰 해체자라고 민주당이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저는 특검 공화국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 예. 그리고 사상 초유의 사태 맞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전직 또 있고 또 하나 피의자에 대한 보호 권한도 충분히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이 아마도 마지막 날이라서 더 심하게 했었던 걸로 생각하는데 어차피 연장할 거잖아요. 근데 굳이 그런 상황에서 지금 몸도 안 좋고 당뇨로 힘든 대통령한테 저렇게까지 했어야 하나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는 대통령이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반감을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오늘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최수진 의원님은 전직 대통령한테 저렇게까지 했어야 되나? 그 옆에 계신 홍익표 대표님은 10명 동원해가지고 하는 거 과한 물리력 행사 아니다. 라고 지금 두 분의 논평이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진욱 대변인님, 특검팀은요, 법원이 피의자의 수감 상황까지 고려해서 발부한 영장, 우리는 적법하게 집행했다. 적법하게 집행했다라는 입장이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특검팀에서 얘기하는 부분, 저는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네. 오늘 확인한 내용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건강은 이상이 없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확인한 것 같습니다. 장정 10명이 들려고 해도 거기에 저항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가졌다면 뭐 지금 그 변호인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건강 이상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예. 만약에 지금 오늘 왜 그러면 특검에서는 지난번처럼 그렇게 구체적인 그 어떤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하지 않았을까? 그것이 마치 이 변호인 측의 주장을 인정해서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변호인 측의 주장은 다소 이 전원을 통해서 들은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과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만약에 양측의 입장이 다르다면 오늘 저 그 강제 인치를 준비하러 갔던 팀들은 분명히 다 CCTV 또 보디캠을 다 달고 있었을 거예요. 1차 때도 그랬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그것을 언론에 공개적으로 공개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네. 양측의 주장이 다르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확인을 하고 어느 쪽의 주장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판가름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특검은요,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기동순찰팀 요원도 같다 라고 했거든요. 기동순찰팀이 뭐냐면요, 교도소 내에서 뭐 폭력, 그다음 폭동이 발생하면 이거를 대처하기 위한 전담하는 교도관들입니다. 당연히 이제 몸싸움도 많이 겪어본 그런 교도관들이겠죠. 허 대변인님, 네.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했다면서
교도소 내 폭력, 폭동이 일어났을 때 그런 요원들까지 배치했다.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적법한 법 집행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법 집행 그 사이에는 저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설령 적법하다라고 하더라도 정치권에서 1차 집행이 실패한 뒤에 많은 압박이 있었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 노골적으로 특검은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수사해야 되는 것인데 팔다리 끌고서라도 왜 그거 집행 안 했느냐라고 압박을 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부당한 일인 것이죠. 저는 특검이 이렇게까지 오늘 이런 마치 이제 작전하듯이 하는 것에는 그런 압박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국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예. 윤 전 대통령은 이른바 이제 내란 사건에서도 수사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고 재판에 가서 다투겠다 이런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똑같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내가 뭐 수사가 공정하게 안 될 테니까 나는 수사에는 협조하지 않겠어. 나는 재판 가서 다투겠어. 이런 입장인 것 같거든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면은 집행을 하고 가서 조사를 뭐 진술하지 않더라도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기왕에 윤 전 대통령의 의사가 그렇게 확인이 됐고 저렇게 하는 것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됐다면 특검이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해서 이런 장면들을 자꾸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일단 보기 좋지 않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야당, 그러니까 여당의 압박 때문에 그랬다라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특검 측 설명 들으셨습니다만 부상 우려가 있다라는 현장 의견에 따라서 1시간 15분 만에 집행 종료됐다고 하죠.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은요. 부상에 우려가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부상당했다라는 입장입니다. 허리와 팔에 통증이 있다라면서 지금 서울구치소 안에 있는 의무실도 찾았다고 합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목소리도 이어서 듣겠습니다. 특검 수사는 미리 결론을 이제 정해놓고 마녀사냥식의 그 프레임에 짜맞추기 어떤 수사로 보여서 그 조사에 응할 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께서 미리 진술을 하지 않으시겠다고 거부를 하시겠다는 사전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해서 강제 인치하고자 하는 것은 진술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이 없고 또 형사적으로도 강요죄이고 또 그 자체로 가혹행위입니다. 변호인들은 수차례에 걸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하더라도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해서 인치하는 것은 불법임을 수차례에 걸쳐서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저희들이 엄정한 형사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홍 대표님,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은 진술 거부권도 헌법상 보장된 권리인데 그렇게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 사람을 장정 10명을 넣어가지고 강제로 끌어내고 전직 대통령 몸에다 손을 대고 이거 지금 법적 조치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인신구속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예. 구속 상태죠. 구속 상태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도주나 증거 인멸 때문에 그렇거든요. 즉 수사에 필요할 때 언제든지 그 사람을 불러서 수사하기 위해서 인신구속을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즉 수사 목적으로 오라는 것을 지금 거부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어느 누구도 체포영장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이 수사검사 시절에 어떻게 했는지를 알면 잘 알 겁니다. 비슷한 사례가 바로 본인이 특검으로 있을 때 최순실 씨가 그랬어요. 그 구속 상태로 구치소에 있을 때 강제로 끌고 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왜 이건 필요한지 와가지고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헌법적 권리입니다. 피의자의. 그러면 그 자리에 와서 수사관들에게 나는 묵비권을 행사하겠다. 진술 거부도 출석해서 해라. 그렇습니다. 그게 법적 절차에 맞는 거죠. 지금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앞으로 그러면 대한민국의 어느 누구라도 그 몸싸움하고 떼쓰고 하면 손에 못 대고 하면 아무도 수사관들이 데리고 가서 수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조사를요. 그거를 그대로 방치하겠습니까? 저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대통령에게도 진술 거부권이 있습니다. 진술 거부권은 출두해서 수사관들한테 나는 진술 못 하겠다고 하면 대개 한두 시간 하다가 더 이상 할 게 없으면
그대로 돌려보냅니다. 그렇게 하면 수사가 끝나는 거죠. 저는 그런 방식을 택하는 게 맞고 변호인들이 마치 이것이 그 출두하지 않는 것이 정당한 권리처럼 얘기하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문 전 대통령 측은 문재인 전 대통령도 검찰 소환 요구 받았지만 그 자체로 거부하고 출석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조사 없이 기소가 됐다. 그런 사례도 있다라고 또 반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순실 의원님, 오늘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이 문홍주 특검보가 현장에 있던 교도관들에게 지시를 하는 그 스피커폰이 또 다 들렸대요.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 뭐 장정 10명이 들어가가지고 고작 그 한 사람 못 데리고 나오냐 이렇게 지금 질책을 했다는 게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이기도 하거든요. 책임을 묻겠다. 지금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되고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실제로 지금 보면 변호인들이 항의를 했을 때 공무집행 방해로 집어넣겠다고 오히려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협박을 하는 게 저는 맞는지 변호인이나 윤 전 대통령이 법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이거는 무슨 깡패 집단에서 하는 것처럼 좀 그런 연상이 사실은 드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현재 구금 감금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10명이 달라들어서 교도관들이 할 수 있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형법 형 집행법 100조에 의하면 실제로 뭐 자살하려고 하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또는 뭐 자해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때 강제적으로 그렇게 교도관들이 나서서 막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 대통령을 가지고 조사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대통령을 강제적으로 그렇게 무력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 이게 법치국가 맞습니까?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눈이 무섭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윤 전 대통령 체포 집행에 뭐 포승줄, 수갑, 심지어는 테이저건까지 써라 이렇게 했던 민주당이 윤 전 대통령 체포 집행 무산되니까 김건희 특검팀을 타박하면서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극렬하게 저항했기에 영장 집행을 중단했다는 말입니까? 권권력이 피의자 하나 제압하지 못해 쩔쩔매고 있는 것을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국민의 인내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내란 수괴의 법꾸라지 행태와 부끄러운 줄 모르고 벌이는 만행을 더 이상 용납하지 마십시오. 특검은 가용한 모든 방안을 동원하여 윤석열을 체포해 조사하십시오. 1, 2차 체포 집행 당시에 CCTV 영상 공개를 요구합니다. 저희가 자료 요구를 법사위 차원에서도 할 예정이고요. CCTV 공개 여부가 빠르게 결정되지 않을 경우 다음 주 중에 저희가 구치소를 다시 재방문할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윤석열에 대한 저희가 접견 신청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호 대변인, 네. CCTV 또 김진욱 대변인 말씀하신 바디캠 이게 지금 1차 집행 때도 뭐 속옷 논란 때도 우리가 다 공개하겠다 이 얘기를 뭐 특정 언론에다가 또 얘기를 해가지고 보도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다시 지금 그런 요구가 나온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CCTV 공개하면 이게 누구한테 도움이 되겠습니까? 국격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또 전직 대통령도 또 그래도 이제 그 지켜야 될 마지막에 권위는 있는 곳인데 그것을 그렇게 해서 누구에게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민주당이 공수처를 하청기관처럼 취급했었고 관이라도 짜가지고 들어와서 체포해 와라라고 하명을 했었고 또 이번에는 특검을 마치 하청기관인 것처럼 저렇게 하는 행태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법치 국가 우리가 여야가 막론하고 법치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도 저는 비판적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은 같은 잣대를 가지고 수사기관들을 압박해서 저렇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저런 행태에 멈춰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비판받았지 않습니까? 문 전 대통령 왜 소환에 응하지 않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까? 누구에게나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되는 것이고 누구에게나 똑같은 비판에 잣대가 들이대져야 그럴 때 납득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 것에는 눈 감고 수사기관은 마치 하청 주듯이 하고 저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을 비판적으로 보는 국민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진욱 대변인. 민주당에서 오늘 특검팀을 질책했어요.
2차 집행도 실패했고 오늘로 체포영장 시한은 끝났고 다시 체포영장 요청해서 발부받을 걸로 보십니까? 저는 뭐 다시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뭐 특검팀이 오늘 논의를 하겠죠. 저는 그 좀 전에 말씀들도 나오셨습니다만 법치주의를 지켜야 된다. 그리고 수사기관을 압박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말씀들 저 대체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민주당에서 나온 논평이 수사기관에 대한 압박일까요? 아니면 그것에 대한 평가일까요? 그것은 또 들으시는 분들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치주의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데 왜 법에서 정해놓은 절차를 지키지 않는, 그래서 그것을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는 민주당에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것인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양측의 입장이 사실은 다른 거 아닙니까? 특검팀이 구체적으로 상황을 얘기하고 있지 않을 뿐이지 실제 특검팀이 본 현장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본다면 당연히 양측의 입장이 다르다면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아까 제가 바디캠이든 CCTV든 한번 뭐 전체적으로 공개할 것은 아니어도 오늘 특검팀에서는 뭐 사실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하지 않긴 했습니다. 아니라고 얘기 안 했다고 해서 그것을 긍정으로 인정했다라고 보기도 어려운 건 아닐까요? 사실은 특검팀이 이 체포하는 과정을 가지고 더 이상 어떤 이슈가 되고 논란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무 말도 안 했을 수 있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뭐 지금의 모든 이 변호인들 측에서 주장하는 바를 인정했기 때문에 아무 말 안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민주당에서도 여전히 의문이 있기 때문에 이 CCTV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상황을 확인해 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법무부 장관이 분명히 그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공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얘기했는데 과연 그런 협조가 있었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다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